프로그램 언어를 습득하는 지름길은 직접 반복적으로 코딩하는 것이다. 다음 주제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먼저 스페시피케이션, 사양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스펙을 이 스페시피케이션, 즉 사양을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설계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기능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직접 디자인이 끝나면 임플리멘테이션 하게 됩니다. 구현을 하게 되죠. 이제 프로그램 코딩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컴파일하고 디버깅 작업이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디버깅 작업이 끝나서 어느 정도 임플리멘테이션이 끝났다 생각되면은 테스팅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죠.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그다음 필드 테스트, 뭐 여러 가지 테스트도 있고, 만약 이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들어갈 경우에는 호환성 테스트랄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테스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테스팅 과정이 전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테스팅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메인티넌스 과정인데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실제 테스팅을 거쳐서 운영하게 되면은 매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서 패칭 작업, 즉 필요한 기능 또는 수정된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완성돼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자일 메소돌로지입니다. 에자일 방법론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 에자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특히 많이들 이 에자일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요. 메인 컨셉은 간단한 겁니다. 실제로 이 에자일이라는 방법론은 프로그램 개발 방식의 하나로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업 과정과 작업 수행 방식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작성 작업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그죠? 수요자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 의뢰라는 수요자와 그 다음에 실제 그 개발 의뢰된 내용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같이 팀을 구성해서 상호 긴밀하게 협업하는 겁니다. 즉 프로그램 수요자 즉 개발을 의뢰하는 사람이 개발을 한번 의뢰를 하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받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수요자와 개발자가 같이 팀을 내서 개발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협업을 하는 겁니다. 적응형 접근 방식과 팀워크를 활용한 지속적인 개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적응형 개발 방식과 팀워크를 활용한 지속적인 개발을 추구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자와 개발자가 한 팀이 돼서 개발 스펙의 조정이랄지 개발 일정의 조정 그 다음에 개발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종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개발품에 대한 완성도를 점차 높여가는 한꺼번에 높여간다든지 한 번에 이렇게 끝낸다든지 개발 과정 끝난다는 게 아니라 점차 이렇게 중간 단계에 자주 체크하면서 이렇게 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사양을 개발 초기 단계에다 한꺼번에 결정하지 않고 초기에 소규모로 신속하게 결정한 후에 개발 스펙을 초기에 최종 이미지를 가지고 최종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스펙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초기 단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전같이 프로그램의 복잡도랄지 기능의 다양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프로그램의 그 복잡도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이 다양한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행 환경이 복잡성을 고려할 때는 초기 단계에서 완벽하게 최종 결과물에 대한 스펙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전체적인 프레임을 정해놓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개발 프레임을 수정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온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한꺼번에 개발 목적을 정하지 않고, 개발 목표는 확실하지만 개발 스펙을 결정하지 않고 소규모로 신속하게 결정한 후에 지속적으로 변경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초기에 이렇게 모든 걸 결정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자와 개발자가 동시에 협업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진화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이 과정이 에자일 메소돌리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양과 문서들을 신속하게 경량화한 후에 지속적으로 변경, 추가를 허용하는 방식이 이런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에자일 방법론의 특성은 적응형 계획과 어댑티브 플래닝, 진화형 개발, 이볼루셔너리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점진적인 개발 과정을 추구하게 되고요. 조기 납품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조기 납품, 즉 완성품을 조기 납품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간 단계 중간 완성품을 조기에 납품을 해서 그걸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지속적인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 결과 납품이라고 하는 게 완성품의 조기 결과 납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 전체 프레임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요자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양의 수시 변경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즉 수요자의 초기에 이 개발 스펙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스펙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한 거에 대해서 개발자는 유용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 근거는 뭐냐면은 프로그램 사양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와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초기 스펙을 조금씩 개선해간다는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사양을 한 번에 결정해서 자체 개발한 후에 한 번에 납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종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초기 사양을 신속하게 결정한 후에 개발 과정 동안 점진적으로 수정 변경하여 구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제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 사양, 개발 과정, 결과물들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유연한 개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요자와 개발자가 협업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에자일 방법론을 도식화한 건데요. 처음에 스타트 여기서부터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스펙을 정하게 됩니다. 이 정해진 스펙 과정은 중간 단계에서 개발 사이클을 통해서 중간 단계에서 통합하고 테스트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짧은 주기에서 이 작업을 계속하고 다시 리뷰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 과정에서 수요자와 개발자와 실제 최종 사용자가 같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의 중간 결과들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게 어느 정도 완성도를 다 이뤘다고 볼 때까지는 이 루틴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을 못할 경우에는 다시 만족 못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개선 내용을 수용하면서 다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다시 다음 루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까지. 그래서 프로그램 완성도가 충분히 이 세 사람을 만족할 정도로 올라왔을 때 비로소 그 프로그램이 시장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하나의 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 중에서 현장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스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은 에자일 방법론의 한 가지로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상호 점진적 개발 방법론이다. 상당히 모호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하지만은 이 스크럼은
에자일 방법론의 구체적인 구현 사례쯤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크럼의 특성은 솔루션에 포함할 기능 개선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개발 주기는 30일 정도로 조절하고 개발 주기마다 실제 동작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이 실제 동작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하는 게 조기납품이라는 의미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즉 최종적인 완성품이 아니라 실제로 동작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서 그 결과를 수요자와 함께 다시 검토를 하는 거죠. 리뷰를 하게 됩니다. 개발 주기마다 새로 적용할 기능이나 개선해야 될 내용들을 목록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날마다 15분 정도의 회의를 가져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그리고 항상 팀 단위로 생각해라.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와 생산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걸 사용자를 상정한 다음에 이 팀 단위에서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이런 것들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단순히 그 수요자는 스펙을 제시하고 개발자는 그 스펙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개발해서 나중에 그 사용자한테 이것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주요 주체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종래 방법과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팀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구분 없는 열린 공간을 유지한다. 그죠? 이 팀들이 세 개의 주체가 그죠? 수요자, 개발자, 사용자가 이 팀을 구성한 다음에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 서로 구분 없는 열린 공간, 즉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스프린트라는 개념인데요. 스크럼보다 더 짧은 주기, 계획, 개발, 리뷰 작업을 수행하는 최소 사이클 단위다. 이렇게 최소 단위 사이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프린트 말이 의미하는 것이 전력 질주죠. 스크럼 구성원들의 전력 질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팀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깨를 마주하고 한 팀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가 되겠죠. 그런데 이 스프린트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전력 질주를 의미합니다. 그 스크럼을 짜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미션들을 역할들을 부여받은 다음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각자 일을 수행한 뒤에 다시 스크림을 짜서 리뷰와 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의 핵심은 팀을 구성하는 그 주체들이 단순히 개발자나 수요자에 한정되지 않고 협업 체계를 이루어서 같이 스크럼을 한다. 어깨를 마주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들은 각자 전력 집중을 한다. 전력 집중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부여받은 다음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서로 일을 수행한 뒤에 그 결과를 서로 모여서 스크럼을 해서 리뷰와 해결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에자일 방법론이나 스크럼이나 스프린트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협업 체계입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개선 그 다음에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메인테넌스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진화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감에 따라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고 그 새로운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끔 구조 자체가 유연해야 되고 또 그걸 참여하는 주체들도 개발자를 포함해서 사용자, 수요자들도 이 개발 사이클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